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도면층 관련 기능들 마지막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건 특성 일치와 관련된 도면층 일치 기능입니다. 앞에서 특성 일치 기능은 설명을 했었죠. 이 기능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층뿐만 아니라 객체에 적용되는 모든 특성을 다 붙여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치수는 하나의 도면에 하나의 형식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이 친구는 쉐이프로 해놓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정밀도 조절을 따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 높이나 뭐 화살표 크기 같은 거, 이 정도 가장 많이 하는 편집이죠. 이렇게 각각의 치수의 특성에 맞춰서 문자 높이 같은 거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특성 일치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문자의 크기, 정밀도 이런 게 다 같이 수정이 돼 버립니다. 근데 여러 시트를 동시에 나열해 놓고 쓰다 보면 축척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도면에서는 이 정도 크기가 적절한데 다른 도면에서는 이 정도 크기가 적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특성 일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화살표나 문자 크기 같은 게 바뀌어서 다시 또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도면층만 맞추고 싶을 때에는 선택해서 설정 옵션 들어가서 이런 특성들을 빼줘야 됐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불편하죠. 그래서 도면층만 맞추는 도면층 일치라는 기능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다른 특성들은 다 냅두고 그대로 두고 도면층만 바꿔줘요. 자,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사용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특성 일치는 원본 선택하고 대상 객체들을 선택을 해줬었죠. 도면층 일치는 대상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대상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신호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원본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딴 건 다 냅두고 도면층만 바뀌어요. 이쪽 치수에다가 사용을 해보면 알겠죠. 명령어는 레이어 매치, 그래서 LAYMCH입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축 명령어를 등록해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친구의 도면층을 바꾸는데 이 친구랑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성들은 그대로 남고 도면층만 바뀌게 돼요. 도면층을 정리할 때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층을 바꾸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제에서는 요 laymatch.dwg 요 파일에서 객체의 도면층을 맞추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기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꿀 객체들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도면층 정보만 바꿔주니까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죠. 자,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는 현재로 설정이라는 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시 컨트롤 Z로 막 처음으로 돌려놓고 제가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 원을 그리는데 요 도면층 여기에서 사용했던 요 쉐이프라는 도면층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게 무슨 도면층으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면층을 쉐이프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원을 그려야 해요. 도면층이 몇 개 없으면 이게 굉장히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런 복잡한 도면층에서라면 얘기가 다르죠. 만약에 요걸로 객체를 뭐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면층을 확인을 합니다. D0025111 그럼 수많은 도면층들 리스트들 중에 아까 선택했던 그 도면층을 찾아서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객체를 그려야 돼요. 이 도면층의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이 있다면 그리고 리스트가 길면 길수록 현재 도면층을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 현재로 설정이라는 버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객체 기반으로 선택한 객체에 맞춰서
현재 도면층을 바꿔줘요. 자, 0번으로 해놓고 현재로 설정 요걸 클릭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객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기 전에 항상 현재 도면층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로 설정 레이어 m current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현재 도면층을 바꿔놓고 그리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편의 기능도 있어서 도면층 관련 기능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기능이 있다면, 현재 도면층을 객체를 선택해서 바꾸는 기능이 있다면 현재 도면층으로 객체를 바꾸는 기능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 기능도 있는데요. 그 기능은 확장시켜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버튼,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이라는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M 커런트가 아니라 이건 레이 커런트 LAYCUR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선택한 객체가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선택해서 여기 리스트에서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바꿔주는 복잡한 도면에서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현재 도면층 자 레이 m current로 바꿀 거 지정해주고 그럼 현재 도면층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레이 current 이걸로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은 지금까지는 객체를 화면에 띄우고 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면층으로만 제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면층 끄는 걸로 이렇게 선택한 도면층만 끄게 돼 있었죠. 근데 선택한 도면층만 끄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켜놓고 사용을 하고 싶어요. 혹은 여기에서 요만큼만 켜놓고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임시로 도면층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것만 켜놓고 사용하다가 다시 도면층을 바꾸는 이런 작업은 너무 불필요한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객체만 도면층 기반이 아니라 선택한 객체만 화면에 띄우게 만드는 기능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기능을 사용하는 게 편한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분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분리. 여기에서 객체 기반으로 가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 그냥 기능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만큼만 화면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분리에 가서 분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객체만 화면에 남고 나머지 객체는 다 꺼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도면을 사용하는데 객체가 몇 개가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도면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체크가 돼서 확인이 됐었는데 이건 도면층 기반이 아니라 딴 데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 표시 막대 오른쪽 아래에 보면 현재 사용하는 설정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 버튼이에요. 3개의 도형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데 동그라미에만 살짝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객체 중에 일부만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리 해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지만 일부분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요게 아이콘의 색깔이 동그라미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리 끝을 해주게 되면 다시 도면의 모든 객체가 화면에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기능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분리 눌러서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다 썼으면 분리 끝.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명령어는 책에 기재는 해놓긴 해놨어요. isolate, hide object, unhid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명령어는 생각보다 길고 단축 명령어도 없으니까 단축 명령어가 사실 설정이 되어 있긴 한 건데 좀 길어요. 그래서 어, 마우스로 사용을 하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메뉴가 굉장히 직관적이니까요. 자, 요만큼만 화면에 띄우고 싶을 때는 분리를 하고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분리 할 수도 있고 분리 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선택한 것만 남기고 끄는 게 아니라 선택한 것만 끄는 기능도 있겠죠.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숨기기예요. 숨기기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것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꺼줍니다. 요거는 동결이랑 비슷한 기능이라서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그 객체는 끄기랑 비슷한 기능이라서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꺼져 있는 객체도 선택이 돼요. 요만큼 꺼져 있을 때 사실 객체는 지금 31개가 들어있는데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객체를 다 선택하게 하면 45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14개의 객체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분리 끝을 하면 나머지가 다 튀어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 가시성을 조절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다 끝냈는데요. 도면층 제가 여태까지 쭉 다룬 기능들 중에서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습관도 있고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분명히 중간중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만 기능을 찝어서 추천을 하자면 일단 분리 이 친구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 끄기 켜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사실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축 명령어가 없어서 많이 안 쓰는 건데 활용을 하실 분들은 꼭 단축 명령어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면층 관리하는 내용들은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 10번째 챕터에서 문자랑 치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